오늘은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잠시의 혼란을 거쳐 로마를 궤도에 올린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그들이 누인 황제들 이야기입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충실한 부하 안토니우스가 잠시 권력을 잡게 되지만 안토니우스마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빠져 로마를 등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를 혼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는 누구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이인 율리아의 딸 아티아의 아들이죠. 즉 카이사르의 조카 손잡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예견하진 않았지만 늘 주변에 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카이사르는 유언장에 미리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이것이 사후에 공개가 되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실망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내심 자신이 카이사르의 오른팔로서 내심 후계자로 생각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결국 안토니우스는 그렇게 로마를 배신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로마 군단과 맞서게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해전에서 물리친 뒤에 알렉산드리아로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하기 위해 도착하지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자살로 이들이 생을 마감하죠. 그렇게 이집트 왕국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멸망하며 로마로 귀속되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에게 1인자 짱이라는 프린캡스 칭호를 듣고 500년 로마 공화정 역사가 막을 내리면서 바로 첫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년간 지속되는 로마 평화시대, 팍스 로마노 시대를 열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27년부터 오현제 시대라고 일컫는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까지 180년, 즉 200년간이죠. 그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노 시대라고 얘기하죠. 대외적으로는 공화정의 부활이었지만 사실상은 독점된 권력의 황제 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카이사르와 독자와는 조금 달랐죠. 그는 원로원과 시민들로부터 독재권을 부여받고 그랬음에도 정중히 거절하는데 오히려 원로원이 거꾸로 그에게 평생도록 권력을 갖도록 황제의 자리를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평화시대를 해도 외세의 침입이 없었던 것이지 전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예전의 페르시아 영토인 파르티아 정복 후 평화협정을 맺고 내쪽으로는 이제 로마를 발전하는 데 매진합니다. 경찰청, 소방청을 설치하고 군인들을 정비하여 근위대를 창설했고 군인의 복무기간을 조정했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지급했습니다. 현대의 행정체계와 같은 로마의 군사, 행정, 경제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 시기에 완성이 되죠. 대서양에서 이집트까지 영토를 2배로 늘린 로마는 200년간 가장 큰 영토를 지닌 제국으로 단단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건축물과 도로, 하수도 체제를 정비하여 로마를 거대한 도시이자 가장 진보된 문명으로 발전시킵니다. 로마의 중심이 되는 그 중심지 포름 로마눔이 이때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8월의 오거스트, 그 8월이란 의미는 아우구스투스에서 따온 오거스트가 되겠고요. 이후 로마의 황제들은 개나 소나 자신의 이름에 아우구스투스를 붙이게 되는데 진정한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뿐이었죠. 45년간 집권하며 로마의 제1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아우구스투 황제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 자식이 없고 두 번째도 딸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리비아마저 자식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리비아가 그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의 자식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불러들여서 후계자로 삼죠. 워낙 뛰어난 선왕의 그늘에 있었던 티베리우스는 능력이 없는 참으로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도 없고 그런 금욕의 황제였죠. 그럼에도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 하나는 가득 차 있었죠. 사실 오히려 적통으로 보면 양자인 티베리우스보다는 후계자는 카리큘라의 아버지, 존경받는 사관인 아우구스투스의 조카인 게르마니쿠스였던 거죠. 그러나 게르마니쿠스가 전쟁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아내 아그리피나는 티베리우스가 독살했다는 확신으로 소문을 내게 되는데 이것에 열이 받은 티베리우스는 카리큘라의 가족을 없애려고 합니다. 못난 티베리우스를 시민들이 당시에 더욱더 싫어하게 만든 바로 반역 재판으로 말이죠. 우리의 박정희 유신시대처럼 국가 비하나 황제의 욕만 해도 바로 반역 재판을 거쳐 처형시켰던 그런 제도였죠. 카리큘라의 모친은 추방되고 형들은 처형되거나 투옥되고 어린 카리큘라와 3명의 여동생은 조모에게 맡겨져 근위대의
감시를 받게 되죠. 그러나 티베리우스의 아들 두루수스가 죽게 되자 후계자는 물론 측근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예 로마를 떠나서 카프리 섬으로 집거를 해버립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최고의 휴양지 카프리 섬이 이때 조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섹스와 음주에 빠져 퇴폐한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로마로 돌아오지 않는 황제가 됩니다. 카프리 섬으로 불려와 포로 생활을 하던 카리큘라는 티베리우스가 죽자 그의 손자 게멜루스를 없애고 로마로 드디어 귀환합니다. 게르마니쿠스의 후계자로서 로마 시민에게 큰 환영을 받고 황제의 추대가 되죠. 세 명의 여동생인 아그리피나, 두루실라, 리빌라도 돌아오고 시민에 호응하여 로마의 전통인 검투사 게임을 부활시키며 혼란에 빠진 로마를 숙부인 클라우디우스를 집정관으로 앉혀 빠르게 정비합니다. 그러나 심한 두뇌열병을 알게 된 카리큘라는 주변을 믿지 못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배신한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 믿어버려서 근위대장 마크로를 죽이고 주변을 못 믿는 편집증 증세가 날로 심해지며 늘 분노를 쏟아냈죠. 또한 후계자에 대한 집착과 성도착증 증세로 자신의 3명의 여동생 모두와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죠. 이때 가장 예뻐했던 두루실라가 임신을 하는데 불행히도 두루실라는 병에 걸려 아이까지 함께 잃게 되죠. 이렇게 되니 이 편지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두루실라에 대한 그림으로 도를 넘는데 두루실라를 신격화하여 신전을 짓고 동상까지 세우죠. 남은 2명의 여동생마저 암살을 모였다는 죄명으로 추방해버리고 측근을 모두 제거하고 깊은 상처에 빠지며 권자의 길을 완전히 잃게 되죠. 공무는 숙부에게 맡기고 자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로 재정을 탕진하며 방탕한 사치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숙부 클라우디우스는 원로원과 모의끝에 근위대장 카시우스를 시켜 카리큘라를 암살하게 되죠. 오늘은 너무나도 현명한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와 무능한 아들 티베리우스 그리고 폭군으로 변해버린 잘 알려진 카리큘라 이야기였습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